네, 반갑습니다. 도도TV의 위드파파입니다. 오늘 제가 미리 게시글에 공지드린 대로 테슬라 전기차 모델 3를 리뷰하러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는 차량이 바로 모델 3 롱레인지 모델 화이트 차량입니다. 도도TV가 차를 구매한 것은 아니고요. 이전 팰리세이드 신차 패키지를 했던 올댓 천안 본점에서 마침 모델 3를 상품 개발을 위해 구매하셔서 도도TV가 시승할 수 있도록 대여해 주셨습니다. 올댓 천안 본점 관계자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테슬라 모델 3 정말 인기가 많죠. 한눈에 봐도 컴팩트한 디자인과 가성비로 무장하고 국내에서 BMW 5 시리즈를 제치고 현재 수입자 판매 1위를 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1월부터 5월까지 상반기 판매량만 6,800대를 판매했다고 하네요. 그 인기 매력이 뭐가 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테슬라 모델 3 시승기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에 그릴이 없습니다. 그릴이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차량이 좀 컨셉트카에 가까운 디자인을 띠고 있고요. 이 보닛을 보시면 생각보다 이렇게 가운데가 좀 움푹 들어가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양쪽에 헤드램프가 봉긋하게 올라서 좀 전폭을 넓게 보이게 하는 모습이고요. 상대적으로 이 테슬라 모델을 보면 포르쉐가 좀 생각나는 디자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이런 전면의 모습에도 인기가 많은 비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폭은 상당히 좀 넓은 편입니다. 전장은 짧은 편에 비해서 전폭이 넓다 보니까 차량 운전을 할 때 조금 조심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이 사이드 미러를 보시면 생각보다 상당히 좀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저도 운전을 해보니까 좀 뒤에 오는 차량이 잘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운전하실 때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이 캐릭터, 측면의 캐릭터 라인을 보면 이 카메라 있는 부분부터 저 리어 2열 도어까지 캐릭터 라인이 쭉 하나로 이어지고 그 위에 또 하나의 선의 캐릭터 라인이 있습니다. 상당히 차량이 조금 빨리 치고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A필러부터 루프 그리고 리어로 떨어지는 이 라인 모습은 쿠페형 차량의 모습으로 상당히 컴팩트하면서도 날렵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정말 멀리서 보면 포르쉐를 닮기는 했네요.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리어 쪽에 와서 리어 쪽은 생각보다 좀 밋밋한 느낌이에요. 리어를 한번 좀 비춰주시면 리어의 모습은 생각 외로 좀 모습 자체가 좀 밋밋하고, 그다음에 이게 스포일러 형태의 느낌이 있기는 한데 이게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여기에 이제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보이면 트렁크를 열었을 때 이 트렁크 안으로 물이 좀 떨어지는 그런 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 모델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전기차를 정말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전기차를 뛰어넘은 디자인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 보시면 카메라가 지금 전면에 3개, 양쪽에 또 2개가 있고 총 8개의 카메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8개의 카메라가 이게 이제 오토 파일럿을 시행할 수 있게끔 해주는 카메라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데, 카메라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어라운드 뷰가 없어요. 어라운드 뷰가 안 들어가 있어서, 물론 이제 뭐 차량이 크지 않아서 그렇게 썩 어라운드 뷰가 필요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국내 소비자들은 상당히 이런 옵션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향후에라도 조금 업그레이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기를 보시면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이 부분이 지금 A필러 쪽인데 여기가 부착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많이 지금 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 지금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는 게 보이시죠? 이게 이제 고속에서 달릴 때는 아마 잡음 소리가 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풍절음이, A필러 쪽에서 풍절음이 들어오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감들은 조금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빨리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고요. 자, 여기 그리고 도어를 보시면 도어를 여는 방법은 여기를 살짝 눌러주고 이렇게 잡아당기셔서 여는데, 이게 생각보다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라도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물론 이제 공기 저항을 상당히 최대한 줄여서 연비 향상을 위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이쪽은 단차가 보이지는 않는데요. 이쪽 부분에 와서 보면 지금 보이시나요? 1열 도어가
문을 닫은 상태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단차가 있습니다. 이 갭이 손톱 하나 정도는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좀 측면에서 봤을 때 갭이 있어요. 야, 이 정도는 생각 외로 좀 단차가 좀 큰 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차주분께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문을 지금 다 닫은 상태인데 여기 보시면 조금 떠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 아쉽고, 네, 이런 부분도 보면 상당히 단차가 크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그래도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는데 이런 단차나 품질 마감 문제 등은 계속 지속적으로 아마 테슬라에서도 염두를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개선이 됐으면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실내에서 제가 한 얘기대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실내로 들어왔고요. 물리적 버튼이 거의 없습니다. 물리적 버튼이 거의 없고, 이 15인치 태블릿 PC 안에 모든 기능들이 다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P 상태에 주차되어 있는 것도 표시되어 있고요. 이 지도 자체는 제가 알기로 이제 해외에서는 구글 지도를 사용을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KT 지도를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KT 지도를 사용해서 하고 있는데 뭐 이게 좀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저희가 뭐 모바일이나 이런 스마트폰에서 쓰는 지도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고요. 여기에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히팅부터 모든 기능들을 여기서 다 조절을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되어 있고요. 터치 조작감이나 이런 것들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 전면 대시보드를 봤을 때 이게 지금 리얼 우드 가니쉬 형태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질감이나 그런 부분들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계기판이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면의 시야가 상당히 밝습니다. 확실히 차량이 깔끔하니 디자인 쪽으로 봤을 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게 좀 너무 없다 보니까 이게 진짜 자동차인가, 이게 솔직히 스티어링 휠만 없으면 자동차가 아니라 어디 제가 사무 공간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네, 이렇게 지금 열리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무선 사제로 다른 거예요. 그죠. 패드가 없는 거죠. 원래 맞습니다. 이게 순정에는 원래 무선 충전기 패드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무선 충전을 따로 패드를 설치를 하셨네요. 그죠? 다치긴 하는데 이게 원래 이렇게 처음에는 고장난 것처럼, 저도 이게 처음에 문이 안 닫히길래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아주 살포시 닫아줘야지만 이게 닫히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약간 자석 느낌이 드네요. 이게 자석이 지금 살짝 됐을 때. 근데 이거를 좀 세게 하면 안 닫힙니다. 그래서 이게 가끔씩 고장났다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살며시 닫으시면 닫으시고, 이것도 지금 카본 작업을 하신 건가요? 네네. 그죠? 이게 순정이 지금 아닌 것 같은데 원래는 여기가 이제 블랙 하이그로시 형태로 되어 있던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블랙 하이그로시인데 지금 카본 작업을 따로 하신 것 같고, 컵홀더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뭐 물통이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텐데 이 지지대가 없네요.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은데, 이 지지대가 조금 있었더라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한 가지씩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키를 놓는 곳, 원래 순정에서는 이 키를 놓는 이 위치도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냥 이 위에다가 아무데나 이렇게 올려놓으면 키가 작동을 하는데, 요거 이제 카본 작업을 하시면서 키를 놓는 것을 만드셨네요. 예. 네, 그래서 이런 거 좀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확실히 이 키를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던져놓는 것보다 이렇게 키 이 안에 딱 안에 넣는 모습이 좋아 보이고요. 네, 암레스트 쪽도 뭐 크게 느낌이나 이런 부분은 없고요. 스티어링 휠은 크기는 적당한 것 같아요. 이 차량 사이즈에 비해서 크기는 적당한 것 같고,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스티어링 휠에 보면 물리적 버튼이 딱 양쪽에 있어요.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데, 이 스크롤을 이용해서 일단 보시면 여기 음량이 조절되는 게 보이시죠? 네, 음량을 조절할 수도 있고, 이 차량 메뉴로 들어가서 사이드 미러를 한번 제가 조절을 해볼게요. 여기 사이드 미러 항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면 여기 좌측에 있는 거를 이렇게 제가 움직이면, 사이드 미러가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우측을 선택하고 사이드 미러를 한번 제가 움직여 볼게요. 지금 각도가 이 볼로 움직여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시야각이 작네요. 그래서 이게 진짜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해서 운전할 때 조금 좌측 우측에서 오는 차량들을 확인하실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지금 이 스티어링 분리 버튼으로 사이드 미러도 조정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를 또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되고요. 보면 여기 보시면 2열의 여기 중앙 가운데 부분도 조절을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차들이 잘 없거든요. 보통 양쪽만 있는데 이 테슬라 전기차는 이 가운데 부분까지. 2열 실내도 앉아봤는데요. 확실히 2열 실내에는 앞에 무릎이 주먹 2개 정도 들어가는 공간이 확보가 됐습니다. 뭐 아주 답답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더라고 아주 또 넉넉한 공간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헤드룸은 제가 주먹이 1개 정도 들어가는 정도 느낌이었고요. 그래서 헤드룸은 조금 답답한 감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제 키가 180이다 보니까 좀 성인 남성이 앉았을 때는 좀 답답하겠지만 또 여성분들이 앉았을 때는 그리 또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배터리가 아래에 깔려 있다 보니까 이 중앙 부분이 볼록하게 올라오는 게 없어서 발을 놓기가 상당히 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발 아래 들어가는 공간은 그리 넉넉하지는 않았어요. 배터리가 있어서 좀 아래가 일반 차량들은 좀 움푹 들어가 있는 편인데 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여기 평평하다 보니까 발을 넣기가 그리 쉬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거리를 아마 타고 갈 때는 좀 불편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전반적인 느낌은 뭐 아주 답답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리고 뭐 이런 시트 착자감 자체는 약간 다소 물렁거리긴 하지만 뭐 나쁘지는 않은 정도 수준인데요. 물론 그런데 이제 이 등받이 각도가 상당히 좀 고추 세워져 있는 느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허리를 지지대를 하고 있을 때 좀 힘들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었고요. 차 가격 대비 위에 마감이 직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아쉽다. 트렁크의 용량은 425리터인데 골프백은 한 3개까지도 잘 넣으면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비가 좀 많이 왔을 때 이 트렁크로 유입되는 물들이 좀 들어온다라는 좀 불만 사항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나중에 향후 개선품들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전반적으로 리어 쪽의 느낌은 좀 밋밋하지만 트렁크의 용량 자체는 그리 좀 작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게 이제 앞으로도 단차 문제라든가 이런 품질 마감 문제 때문에 트렁크를 열고 닫으면서 좀 까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까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붙이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테슬라는 이거를 뭐 입고시킨 다음에 이거를 다시 이렇게 재시공해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붙이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고무 재질로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앞쪽 트렁크의 경우도 어느 정도의 공간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많은 짐은 실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죠. 그럼 이게 컴포트 모드하고 스포츠 모드하고 많은 좀 차이 주행감 질감이 있나요? 네네네. 해보시면 일단은 네. 저희는 이제 차량을 쉽게 이제 고속도로로 이제 운행을 하고 처음 운행할 때는 네. 사실 모드가 크림 모드, 네. 표준이었거든요. 네. 저는 처음에 브레이크가 너무 밀려서 이거는 진짜 고속 주행에서 너무 불안하다. 핸들도 너무 민감해서 네. 이거 불안하다 막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얘가 지금 제로백이 4.6초 정도 나오는 거죠? 네. 네. 브레이크를 안 밟는데 지금 브레이크를 네. 안 밟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동으로. 근데 좀 겁나겠어요. 처음에 할 때는 내가 쓸지 안 쓸지 몰라가지고. 네네. 근데 일반적으로 브레이크가 딱 잡히는 느낌이 네네네네. 이제 확 체감이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이 느낌이 좀 싫은 것도 있어요. 왜냐면 악셀 밟으면 훅 나갔다가 악셀을 딱 다시 꾹 섰다가 막 그 아마 이질감이 조금 싫으셔서 이제 처음에 테슬라 차량 타고 이제 좀 멀미한다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런 느낌 때문인 것 같아요. 좀 일반 내연기관차보다는 뭔가 좀 훅 나가는 느낌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네네. 확실히 동력 전달이 빠르다 보니까 내연기관보다는 네. 전기차가 좀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운전석도 그렇겠지만 2열에 앉은 탑승객들도 좀 그렇게 섰다 갔다 하면 조금 그런 부분 느낄 수 있겠네요. 지금 히터가 들어와 있나? 아니 꺼져 있어요. 시트가 좀 많이 더워요. 그러니까 나 지금 네. 순간적으로 이 아래 지금 열선이 들어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그냥 일반인데 지금 이런 느낌인 거죠? 네네. 시트가 좀 많이 더워요. 덥다. 이거 통풍 무조건 필요하겠네요. 네. 이런 통풍에 대한 옵션도 조금 고민 중이신가요? 저희가 이제 업체에 네네. 사실 저희가 이제 테슬라 차량을 이제 네. 2대를 구매를 했잖아요. 네네네. 시트를 아예 떼서 업체에 맡길 예정이에요. 그래서 통풍 시트를 따로 따로 이제 전용으로 옵션으로 가죽도 느낌도 사실 저희가 조금 불만족스러워서
너무 좀 무른감이 있긴 해요. 네네. 그죠? 가죽과 그 통풍 시트에 대한 제품을 개발을 좀 해볼 생각이에요. 아, 그거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제가 앉아있는데 난 지금 열선 버튼을 켰는 줄 알고 여기 지금 디스플레이를 다시 한번 봤거든요. 아, 이게 은근히 좀 덥네요. 이쪽 야. 이제 사실 공사 중인 공간인데요. 오, 꼭화일도 보이네요. 네네. 이야. 이렇게 지금은 이제 원래는 네. 핸들을 이렇게 잘 잡고 보조만 해줬는데 이제 네. 자동 운행 모드거든요. 아, 지금 자동 운행 네네. 모드 설정하셨고. 네네. 오. 이런 식으로. 야, 꼭갈까지 다 보일 정도니 이게 진짜 상당한 기술 발전이 진짜 테슬라가 뭐 이 자율주행 시장에서도 뭐 거의 탑이지만 정말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는 느낌이 드네요. 아, 이게 보니까 선도 아까 보니까 점선하고 일직선 이것도 이제 인식을 하네요. 오토파일럿 모드가 되면 이 아. 아이콘이 활성화가 돼요. 아. 그리고 요 핸들 차선이 이제 인식이 되고 네네네네. 이제 핸들은 이제 사실 살짝만 잡아주고 계시면 자동으로. 이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토파일럿에 이제 만약에 이거를 기능을 쓰다가 내가 이제 핸들을 한 뭐 일정 기간 안 잡으면 이 차 자체가 뭐 페널티를 운전자에게 준다라는 그런 얘기도 얼핏 들었었거든요. 혹시 그거는 사실 저희가 아직 시연은 그거는 아직 공부를 좀 못 해봤는데 네네네. 일단은 핸들을 이제 좀 네. 허겁게 잡거나 하면은 네. 핸들을 한번 흔들어 보라고 안내 문구가 나와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잘 잡고 있는지. 네. 그러니까 보니까 어디서 이제 그 리뷰하시는 분들 보니까 핸들을 이제 잡으라고 했는데 끝까지 안 잡아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그냥 풀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오토파일럿 실행을 안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다시 파킹을 했다가 다시 재설정하고 그건 출발을 있어요. 이제 네. 뭔가 운행을 하다가 어. 이제 한동안 오토파일럿이 풀리고 설정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아. 그런 게 이제 페널티라고 얘기를 네, 주시는 그 것 운전자한테 페널티를 주는 네네.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나 이게 자율주행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보조 수단이니까 운전자가 항상 스티어링 휠이나 이런 전방시야 이런 거에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한동안 세팅은 안 되긴 하더라고요. 아, 그런 게 있구나. 네. 뭐 한참 주행해야지만 네. 다시 이렇게 세팅이 되고. 근데 저는 신기한 게 옆에 차들 모양이 그 실제 차 모양하고 비슷하게 나온다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근데 보니까 탑차 모양 외에 일반 승용차들은 다 테슬라네요. 다 테슬라. 아, 요거까지는 세분화가 안 됐네요. 이게 어떤 기종까지 뭐 솔직히 그건 어렵겠지만 대부분 승용차들은 다 테슬라 모양으로 잡힙니다. 네. 운행 세팅이 이제 첫 번째로. 네. 그렇네요. 이게 주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설정해 놓고 타느냐에 따라서도 확실히 이 테슬라를 느끼는 강도가 틀려질 것 같아요. 이 전기차를 타는 강도가 이게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오너분들이라 하더라도 그냥 나온 그대로 타다 보면 이 차 왜 이래? 라고 좀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자기한테 맞게끔 좀 운행 그런 습관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해서 설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내가 운행하는 충전 그런 인프라랑 네. 그 운행량과 이제 그런 데이터 값이 네. 조금 적절하게 매치가 돼서 운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타 보셨잖아요. 한 얼마 정도 지금 타신 거죠? 지금 저희가 한 3주차. 3주차. 그럼 예. 거의 이제 한 달이 조금 모자른 네네. 3주인데 그 충전에 대한 스트레스는 좀 어떠세요? 충전 사실 같은 경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출퇴근이고 이제 뭐 장거리가 아닌 근거리라서 네네네. 사실 아직까지는 뭐 불편함은 못 느꼈어요. 왜냐면 저희는 이제 회사 내에서 220V로 자유롭게 또 네. 충전을 할 수가 있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갑자기 어디 장거리를 가게 될 때는 사실 못 탔어요. 네, 충전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저희가 아직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회사나 집에 네. 가장 충전기가 이제 좋은 조건이 충전기 할 수 있는 조건일 때 그 조건이 제일 네, 그 좋긴 하죠. 조건이 가장 좋고요. 그렇지 않고 뭐 주변 뭐 인프라를 이용해서 충전을 해서 전기차를 운행할 계획이다. 그런 경우에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저희가 이제 급하게 충전을 하려고 네네. 주변을 돌았어요. 네. 뭐 한국전력공사, 네. 종합운동장, 네. 뭐 아파트 이런 데 네. 마트 다 가봤는데 네네. 이미 충전 중인 차량들이 또 있고 그리고 이제 아직 호환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도 그 카드를 네네. 충전할 때는 뭐 여러 전기 회사가 이제 5군데 그렇죠. 정도가 있다 네. 보니까 저희는 환경부 카드만 만들었는데 그게 또 지원이 안 돼서 충전을 또 못하고 네 이렇게 이게 지금 통일이 안 돼 있고 그냥 이제 한 여러 개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네네. 같은 전기차라고 하더라도 이게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는 문제가 발생을 하네요. 네.
이제 모든 장비를 다 갖추면 그렇죠. 그러면 뭐, 상관이 없는데 그걸 다 싣고 다녀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뭐 부분적으로 뭐 제한이 좀 있다 보니까 네. 많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이게 확실히 그러니까 이 차를 구매할 때는 확실히 아까 말씀하셨던 충전 인프라가 나의 어떤 생활 패턴하고 어떻게 되어 있느냐도 상당히 고려 요소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전기차가 앞으로 향후에 계속 개발이 되고 많이 출시가 되면 좀 더 지금보다는 나아지겠죠, 그죠? 나아질 텐데 지금 현재까지는 조금 충전에 대한 부분은 조금 불편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뭐 한간의 말로는 이게 이제 뭐 아주 완충했을 때 뭐 최대 한 400 아니면 350 정도 이제 주행을 할 수가 있는데, 장거리 운행을 갈 때는 이게 좀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거리 여행을 갈 때는 꼭 충전부터 이제 그 위치를 확인하셔야 확인하고, 되는데 아직 쉽게 이런 충전 장비 자체의 관리도 네.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뭐 고장난 기계들도 이제 많이 있고. 네. 그렇겠네. 또 갔는데 거기가 네네, 맞아요. 고장이 나 있다거나 이러면 수리 중인 경우도 낭패겠네요. 있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카페 내에서 이런 충전 인프라에 대해서 많은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디는 뭐가 고장났더라, 어디서 충전한다, 실시간으로. 이런 정보들을 많이 공유를 하기 때문에 사실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네이버를 검색하기보다는 카페 쪽 그런 관련 카테고리 내에서 이런 정보들을 이용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되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런 카페들을 이용해서 실시간에 그런 충전소의 위치라든가 지금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네네. 그런 거 팁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상대적으로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이런 충전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인프라가 확충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물론 뭐 이 차량이 그렇게 싼 차량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냥 세컨카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회사에 내가 출근을 했는데 갑자기 장거리 어디 출장을 갔다 와라 근데 거기가 이제 이런 충전소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또 되게 낭패일 경우가 발생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퇴근용으로는 괜찮을 것 같은데, 데일리는 네, 데일리 카로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어떤 업무를 본다거나 이럴 때는 생각외로 이 차량 하나만 가지고 있다가는 조금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그래서 뭐 출장이 작거나 이제 외부 네네. 업무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그렇죠. 뭐 좋은 차량은 아니죠. 네, 한계점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타보니까 서스펜션 자체가 좀 상당히 단단하다는 느낌이에요. 네, 하단 세팅. 어떠세요? 타보셨을 때 일반 내연기관차하고 좀 차이점이라든가? 근데 이제 이거는 개인에 따라 좀 많이 달라지는 부분일 텐데요. 네네. 저는 워낙에 좀 하단 차를 타다 보니까 네, 뭐, 큰 이질감은 없으셨겠네요. 네, 그죠?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뭐 못 느끼게 해서 오히려 네. 더 제 차량보다는 부드럽다 보니까 오히려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다른 제가 좀 네. 일부 일반적인 성향이 아니라 아니 그건 뭐 이제 본인 취향, 개인이 좋아하는 취향이 있는 거니까요. 네, 근데 뭐 딱딱해서 뭐 너무 통통 튄다 뭐 그런 그 정도는 아닌 것 네, 같아요. 그런 느낌으로 불편하실 정도는 아닌 그런 것 정도는 같아요. 아니고 그냥 일반 국내 차량에 비해서는 약간 좀 독삼사 비슷한 정도의 하드한 정도의 네네, 느낌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고 독삼사를 못할 정도가 아니니까요, 그죠? 네. 그런 느낌이고 그냥 좀 국내 차량을 많이 타셨던 분들은 조금 하드하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 네, 무조건 하다하다고 느끼시긴 할 건데 국내 차량 타신 분들은 이 정도 뭐 근데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고 현재는 아직까지는 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바닥 노면 소음이나 풍절음에 대한 거는 좀 거슬린다는 느낌은 안 받았어요. 아직 키로수가 많이 안 올라가서 그런 것 같은데 아직 지금 평균 시속이 이제 50에서 60 정도인데요. 그렇죠. 80km서부터 이제 소리가 좀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현재 차량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하시는 풍절음 시공이 되어 있어요. 참 이 차량은 지금 풍절음 시공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 차보다는 좀 덜 나는 것 같네요. 덜 나는데요. 그래도 이제 사실 유리 부분이나 이쪽 그 사이드 미러 부분 인근 쪽에서 나는 소리는 좀 여전한 것 같아요. 지금 뭐 이쪽 도로에서 살짝 요거를 해주고 오야 우와 네 이렇게 시속 100 잠깐 사이에 120km. 야 운동 성능이 장난이 아닌데요? 목 제껴질 뻔했어. 목 진짜 뒤에 제껴진. 와 이거 아무래도 이런 퍼포먼스가 좀 있는 차량이다 이게 보니까 재밌네요, 확실히. 재밌죠. 야, 이 맛에 타는군요.
그러니까 사실 오. 차량 개발 자체가 네. 이제 전기차의 네. 빠른 성능을 가지는 이제 이런 이런 순간 가속력이 진짜 네. 제로백에 4.6초가 맞군요.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이야, 놀이기구 타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우와. 더 이상 사실 이제 지금 풍절음을 살짝 느껴보시면 약간 있긴 있어요. 네, 나기 시작하죠. 네, 들리네요. 근데 뭐 아주 거슬릴 정도의 느낌. 이게 지금 이제 시공이 돼 있어서 그런 것도 조금 있죠. 덜할 수는 있겠지만 네, 일단은 뭐 어차피 저희가 시공 안 된 차량 또 그렇죠. 운행을 이제 해보셔야 제가 돼요. 운행을 해보면 좀 차이점을 다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래서 그 단차니 뭐니 이런 마감 품질은 감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퍼포먼스를 가지는 차량들이 보통 제네시스 그렇죠. 770이나 스팅어 3.3 맞습니다. 예. 그런 차량들인데 그냥 차량 가격만을 보면은 거의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동일한 금액의 이런 그 가속감이나 이런 것들은 동일한 그렇죠. 성능을 좀 가지고 거기에 또 지금 네. 현재까지는 아직 유지비는 거의 안 들다시피 하고요. 네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와, 이게 말로만 듣던 이 지금 순간 가속이 그러니까 그 딱 설명을 드리면 기어 변속이 없잖아요. 일반 차들은 오 하고 그러죠. 오 이렇게 오 가는데 얘는 계속 오 이렇게 올라가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런 부분에서 더 체감이 되는 그런 것 같네요. 네. 진짜 뭐 이렇게 고속을 주행하시는 일은 많이 없겠지만 네. 130km 정도 되면은 이제 좀 진짜 듣기 거슬린 소리가 좀 크게 나요. 네. 저속보다는 고속에서 네, 뭐 평상시에 출퇴근만 하시는 분들은 큰 불편함을 못 느낄 그럴 수가 것 같아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짜 말씀하신 대로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소리에 되게 민감하셔서 그냥 풍절음 바닥 놓으면서 이게 정말 거슬려서 못할 정도라고 하지만 또 이런 거에 신경 안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느끼는 부분은 그닥 그렇게 막 뭐 거슬린다 이런 정도 느낌까지는 아니거든요, 솔직히. 저는 좀 그런 걸 덜 신경 쓰는 타입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뭐 음악 같은 걸 틀어놓고 탄다거나 이랬을 때는 뭐 상대적으로 또 묻히는 부분이니까요. 일단은 뭐 오토파일럿에서 네. 보통 일반적으로 좀 쓰실 수 있는 게 네네네. 이제 요 조어 다이얼로 조작을 하는데요. 네. 특히 이제 차간거리. 여기 간단하게 운행하시면서 조절할 수가 있고 네. 속도도 이렇게 조어 다이얼로 조절할 수가 있고 네, 요런 것들은 이제 차간거리나 이런 것들 네네네. 저는 이제 5 정도로 세팅하고 오 정도? 다니는데 차들이 좀 저속에서는 많이 껴들더라고요. 그렇죠. 고속도로에서 조금 더 넓게 할 네네. 필요성은 있겠죠. 고속도로에서는 좀 더 넓게 7단까지가 제일 네네. 최대 맥심인가요? 네, 7에서 1 그리고 속도는 정해진 그 상대 차량 속도별로 플러스 10km 정도 5R 그 규정 속도로 세팅이 되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운전할 때 이제 쉽게 자동 운행으로 하다 보니까 네. 신호등도 안 보고 뭐 이렇게 가끔 지나치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얘는 운행을 하고 있고 그냥 너무 운전에 대한 집중력을 좀 흐트러지다 보니까 그런 건 또 주의를 해야겠네요. 네, 이거는 항상 긴장을 하고 국도에서는 뭐 물론 항상 긴장하겠지만 네네네. 향후에는 저 신호등까지 파악하는 오토파일럿이 지금 현재는 미국에는 지금 현재 있고요. 이미 적용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국내만 업그레이드돼서. 아직 이제 예. 그런 게 안 된 어쨌든 상황이고요. 미국에서 신호등 인식 관련해서 이제 테스트가 진행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뭐 사실 자율주행에는 말이 많은 것 이런 보조장치 많이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이런 것들은 항상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라 그러니까요. 잘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저희는 안 쓰려고요. 이게 너무 얘한테 의존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큰 대형 사고가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보조 수단으로만 사용하시는 걸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 번 땡기면은 크루즈예요. 크루즈. 크루즈. 두 번 땡기면 오토파일럿. 오토파일럿. 네. 한 그리고 뭐 번이 크루즈. 악셀을 밟거나 브레이크를 밟거나 핸들을 강하게 틀거나 이렇게 하시면 자동으로 이제 풀리게 되고요. 저희가 이제 오토파일럿으로 이제 국도를 운행하다 보니까 네. 이제 그냥 1차선이었거든요. 차가 갓길에 살짝 걸쳐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잠깐 업무를 보는 차량들이 있어요. 근데 네. 그런 차량에서는 사실 가까이 근접했는데도 네. 얘가 사실 조금 잘 인식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아직까지는 좀 불안전한 요소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던데. 근데 저희가 풍절음을 시공하고 전후로 해서는 네. 그래도 많이 준 것 같아요. 이제 좀 이따 제가 나중에 그 블랙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풍절음 시공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건 안 돼 있는 거라서. 네, 그거 한번 비교를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고속 주행에서의 풍절음과 이렇게 노면 소음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네. 그 소리들이 남아 있어서 음. 뭐 이것저것 많이 해볼 생각이긴 해요. 그럼 이거는 지금 참 뭐죠? 이거 어떤 게 시공된 거죠?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 테슬라 코리아 쪽에서 아, 예. 그 포인트로 살 수도 있고요. 아, 이게 정품인가요, 그러면? 아, 요거는 이제 네. 수입 제품. 아, 수입 네. 제품? 그 일반적으로 이제 선세이드라고 하는 제품인데 네. 정품이고 중국에서 이제 구매 가능한 제품인데 저희는 중국 제품이에요. 그래서 요게 뭐 냄새가 난다, 뭐 냄새가 안 난다 이런 이슈도 많은데 저는 뭐 냄새는 그렇게 특별히 나는 건 못 느꼈거든요. 근데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많이 큰가요? 그쵸. 있고 없고의 차이는 차이가 커요. 예, 크다기보다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예, 확실히. 아무래도 햇볕이 네. 위에서 가장 근데 떼는 것도 옆에 카우가 있어서 이렇게 떼야 되는 거라 뭐 설치 완성도라 그런 거 부분은 네. 뭐 떼고 부착하고는 간편한데 불구하고 네. 네. 보관하기가 조금 귀찮고 음. 하다 보니까 근데 확실히 좀 아늑한 맛은 있네요. 이게 또 이렇게 유리하고 바로 직 받는 거와 또 다른 느낌은 좀 있긴 있습니다. 일단 뭐 개방감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죠. 없는 아까 게 2열 같은 경우는 조금 머리가 이제 좀 네. 큰 성인이 타면 헤드룸이 좀 부족하긴 하더라고요. 이거로 네, 인해서. 근데 뭐 여성분들이나 아이들이 타기에는 뭐 충분할 것 같아요. 헤드룸이나 레그룸 같은 경우 큰 간섭은 없었던 것 같고. 근데 확실히 여기 앞에가 대시보드가 여기 계기판도 없고 그냥 일직선으로 쫙 돼 있으니까 시야가 상당히 넓네요. 네. 운전할 때 되게 뻥 뚫려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자동차를 타고 있다기보다는 그냥 어디 사무실 공간에 지금 잠깐 어디 앉아서 밖에 풍경 보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드네요. 저도 뭐 계기판이 없어서 되게 허전하고 네. 이상했는데요. 네. 근데 금방 적응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게 되게 익숙해져 버렸어요. 솔직히 이거 하다 이제 제 차량을 타면 앞에 뭐가 이렇게 많지라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국내 소비자들은 워낙 이제 옵션을 다양한 차량들을 타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마감이나 이런 소재들에 대해서는 좀 불만들이 있으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 차량 가격에 이 정도? 그런 부분은 좀 어떠세요? 이렇게 좀 느껴보시고 여러 차량들을 또 많이 해보셨잖아요. 근데 뭐 사실 실내 디자인, 뭐 마감, 뭐 전시하기엔 마감을 보고 운행을 하기에는 조금 사실 만족감은 뭐 떨어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사실 저희도 알고 샀어요. 뭐 테슬라의 이런 마감이나 뭐 이런 단차나 이슈나 재질 뭐, 네. 네. 사실 그런 거를 처음에 진짜 이제 모르고 네. 일반 자동차화 생각하고 이제 거기에 플러스 자율주행이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인식을 가지고 구매하신 분들은 굉장히 뭐 만족스럽지 못하고 더 불안스러우셨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지금은 뭐 워낙에 뭐 그쵸? 사실 테슬라만 검색해도 다 알 수 있는 정보들이 네, 많다 맞아요. 보니까 네. 네, 어느 정도 다 감수를 하고 네네. 처음에 구매를 해서 뭐 크게 불만족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자동차라는 이런 개념보다는 네. 일단은 뭐 뭔가에 좀 더 앞서 나가서 그렇죠. 좀 타고 그런- 있다라는 그런 부심이 있으신 네, 것 그런 같아요. 부심도- 테슬라 전기차를 타시는 네. 분들을 얘기 들어보면 일단 선두주자에 있는 그런 차량의 업체 거를 내가 타고 있다. 뭐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지금 뭐 판매량도 보니까 테슬라 모델 E3가 이제 막 국내에 도입돼서 이제 막 판매량이 올 상반기에도 보면 많이 팔리는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코나나 뭐 니로는 판매량이 급감을